여러분들 클래리티 법안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통과 확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정말 폭발적으로 암호화폐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을까? 작년 7월 달 지니어스 법안 이후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뚫었죠. 그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게 맞죠? 두 가지가 좀 달라졌는데, 지금까지 클래리티 법안에 좀 걸림돌, 막혔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윤리 조항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코인으로 막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못하게끔, 윤리 조항을 넣어라. 그래서 그게 핵심 쟁점이었어요. 민주당 측에서.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합의했어. 넣을게. 얼마나 급했으면은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폴리마켓도 예상치가 42%였거든요. 올해 클래리티 승인되는 게 60%까지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앞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발표를 안 했지만 아직까지 몰라요. 백악관 크립토 그 사무총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클래리티 법안을 총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7월 말 8월 초에 급하게 빨리 승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뭐 방위군 의무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도 연기가 됐다. 그래서 연기해준 사람 뭐 고맙습니다. 데이비드 삭스 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액션들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클래리티 법안 승인을 위해서 8월 7일까지 돼야 되잖아. 8월 7일 넘으면 이젠 휴회이기 때문에 상원이 놀러 가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그래서 8월 7일까지 얼마나 조급하게 빨리 승인을 시키려고 했으면 크립토 사무총장 일정까지 연기를 했겠냐, 군사훈련까지 연기를 했겠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뭐 별게 다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64%까지 올라왔어요. 폴리마켓. 좋죠. 많이 올라왔죠. 빨리 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도 지금 5일째 연속 유입. 근데 이거 사실 의미 없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 뭐 5거래일 연속 유입이 들어와서 좋습니다.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의미가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 ETF를 담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는 주체일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누구냐면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 거의 한 70% 가까이가 헤지펀드가 매수 매도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헤지펀드는 국민연금이나 막 연기금, 뭐 사학연금 이런 애들처럼 장기간 가져가는 포지션이 아니야. 얘네들은 좋으면 샀다가 안 좋으면 팔았다가 긍정적인 거 있어 그러면 우리 투자자로 따졌을 때 단기 트레이딩이다. 언제든지 중동전쟁 발발 막 심하게 발발해서 유가 올라가고 막 뭐가 무너져 그러면 언제든지 유출돼요. 그래서 얘네들 ETF 유입량만 봐서 유입이다. 양수로 돌아섰다. 의미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돌아섰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다. 근데 사실 죄송해요. 좋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초 좀 칠게요. 법안 내용이 발목 잡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윤리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클래리티 법안 승인이 안 됐을까? 맞죠.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반대를 하냐면 정치 싸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지니어스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 그 지니어스 법안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일반 기관들, 금융기관들 얘네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간선거 전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깔려. 물론 중간선거 전부터 발행을 해가지고 막 도입화될 수는 없어요. 시기상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당겨진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만큼 연준이 지금까지 중앙화된 방식으로 양적 완화를 했다면 유동성을 공급했다면 연준의 발권력을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들한테 이양해 준다는 거죠. 연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시중에 있는 기관들이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상하원의 승인을 통해서 돈을 그 재정을 지출했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장에 돈을 뿌려준다는데 당연히 싫죠. 국민들 입장에서 트럼프 정권으로 돌아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리티 법안이 단순히 뭐 코인 상승장이 온다 안 온다 의미가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법안이라고요. 이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어. 누가 뭐 좋고 이득 실도 없어. 트럼프가 입법에서 승리했네. 얘가 가져갔네. 하고 싶은 거 다 했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가냐면 얼마 전에 그 국방부에서 자금 조달을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죠. 이번에도 이란 전쟁 하고 있는데 야, 돈 좀 줘. 이란이랑 싸우는데 지금 우리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 국방비 자금 조달 법안도 트럼프가 지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당이 만장일치 반대해요. 물론 민주당도 그냥 무지성으로 반대는 안 하겠죠. 무슨 이유들 때문에 싫다 안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내용 검토한 게 아니거든요. 싫은 거야 그냥.
트럼프 지지하는 게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안 내용 중요한 게 아니다. 윤리조항 중요하죠.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싫어할까? 반대할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일가가 작년에 코인 수익만 12억 달러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럼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지금 코인 시장도 안 좋은데 야 트럼프만 돈 벌어갔어? 여론이 뒤끓겠죠. 거기에다 민주당이 당연히 편승을 해야겠지. 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놈이 12억 달러는 돈을 벌었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물을 타겠죠. 근데 웃긴 게 이분이 이젠 알죠? 여러분들? 어? 엘리자베스 워렌 코인 진짜 싫어하는 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코인 수익 그 기한 내에 공개 안 하면 법안 지지 안 하겠대요. 얼마 벌어도 수익 공개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분을 뜯어봤더니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이분이 그 케임브리지 대저택을 갖고 있거든요.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분이야, 이분이. 자, 여러분들 봅시다. 주식, 부동산, 똑같은 자산이죠. 코인, 자산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그럼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로는 계속 자산을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부를 늘리고 있어. 주식,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으로는 계속해서 자산을 늘리고 있는데 코인은 안 된다는 거야. 아예. 웃기죠. 그럼 주식도 하지 말고 부동산도 하지 말아야지.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중간선거까지 11월 달에 있으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참 긍정적으로 저도 하고 싶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승인이 되면 좋겠는데 될 수 있을까? 그냥 무지성으로 민주당이 그냥 반대하지 않을까? 7명이 할까?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민주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약점 그거를 이제 1대1로 불러 백악관으로 앉아봐. 너가 이번에 뭐 좀 이렇게 사과박스 좀 몇 개 받았다며? 그거 한번 터트려 볼까? 그리고 두 번째, 너네 지역구에 뭐가 좀 필요하지? 투자 좀 뭐 해줄까? 우리가 좀 재정 좀 지출해가지고 너네들 좀 살려줄까? 너 근데 정치 생명선 내가 연장시켜줄게. 회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1대1로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7분만 이제 회유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잖아요.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되면 알트 불장 올까요? 암호화폐 상승장 올까요? 그거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클래리티 법안이 8월 7일 전에 승인이 되면 알트 불장이 온다 안 온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점, 비슷한 상황을 작년에 이미 겪었어요. 그게 언제일까? 25년도 7월 작년 지니어스 법안이 승인이 됐어요. 작년 7월 달에. 7월 14일 날 지니어스 법안이 승인이 됐고 쭉 올라가서 작년 10월 달 어땠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다. 이더리움 볼까요? 이더리움도 보시면 작년 7월 달이거든요. 요때예요. 전고점을 찍었죠. 작년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25년도에 가격 상승을 못했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고점 뚫었습니다. 뚫었나? 도달했나? 4,800불 갔어요. 우리 원화로 700까지 갔죠. 8월 달에.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 승인되고 나서 비트랑 이더는 신고가 갱신했어요. 결론적으로. 작년 7월 달에 지니어스 법안이 승인되고 나서 가격이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이더리움도 전고점 쭉 올라갔죠.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8월 초 전에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작년 7월 달에 발생했던 그 움직임, 그 상승 흐름 재현할 수 있죠. 가능성 충분하죠. 근데 이제 이게 막 6개월짜리로 막 미친 듯이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길어야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근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얼마나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 많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알트코인들이 있죠. 알트코인을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알트코인을 사고 싶더라도 컴플라이언스 문턱이 좀 막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 크립토 자산을 안전하게 커스터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보수적으로. 수탁기관이 커스터디할 수 있을까? 근데 수탁기관이 이걸 어떻게 커스터디해줘요? 못해요. 제대로 된 법적 지위가 없는데. 그리고 연기금, 뭐 퇴직연금 이런 보수적인 자금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고. 근데 여러분들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되면 뭐예요? 어떻게 될까? 기관들이 살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열리냐? 직접적으로 클래리티가 승인된다고 해서 미국 월가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뭐 도지코인을 현물을 사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ETF를 살 수 있겠죠. ETF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서로 봤을 때 24년도 1월 11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 차츰차츰. 그럼 이제는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알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코슈님 지금 뭐 솔라나랑 뭐 도지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있죠. 근데 그 ETF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도 없을 뿐더러 쉽지가 않다고. 커스터디 기간도 마땅치 않고.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발판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다. 그럼 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당장 뭐 월가 기관들이 승인된다 그래서 막 담을 수는 없겠지만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봅시다. 클래리티가 승인이 된다 그래서 월가 기관들이 막 너도 나도 알트코인을 담고 비트코인을 담고 그러진 않아요. 기대감 때문에 담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지 지금 당장은 힘들다. 승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발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빠르더라도 올해 연말이에요. 올해 8월 초까지 된다 하더라도 3개월, 4개월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다? 클래리티 법안 승인이 되면 심리적인 것 때문에 오른다. 내러티브가 생긴다. 항상 시장은 선반영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있어. 그럼 60일 전부터 선반영을 하죠. 똑같아. 클래리티 법안도 직접적으로 기관들이 못 담더라도 선반영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턱 때문에 넘지 못했던 보수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항상 클래리티 법안을 막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막상 승인되고 나서도 찔끔 오르고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클래리티 법안이 무조건적인 상승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기대 심리로 코인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 쪽에는 좋지 않은 거다. 예전에 이 얘기도 드렸잖아요. 클래리티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이라고요? JP모건, 월가 은행들, 전통 금융권들, XX 같은 놈들. 이번에 미국 2분기 어닝 보면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얘네들 돈 미친 듯이 벌어갔죠? 실제로 돈 벌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 돈 벌고 있어요.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닌가요? 바닥에서 그래도 올라왔으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66K까지 올라온 게 클래리티 법안 선반영된 걸 수도 있어. 그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JP모건 은행 애들이 돈 번 거예요. 이번에 스페이스X IPO 중간에 수수료 얼마나 받아 먹었을까? 거래 수수료부터 커스터디부터 해서 중개 수수료 아우 말 못하지. 은행들이 다 돈 벌어먹고 있다. 암호화폐는 쉽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이고 호재지만 금융권을 위한 법이다. 전통 금융권을. 자, 그러면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이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을 상승시켜주고 불장을 일으켜주고 무조건 상승장의 소재로 보시면 안 된다. 그럼 클래리티 법안이 왜 만들어지냐? 왜 트럼프 정부가 빠르게 원하냐? 승인을 시키려고. 여러분들 과거에는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사람들이 직접 송금을 하고 무언가 사건이 막 열리면 뭐 판사가 막 몇 년 동안 소송하고 어떤 판사는 이게 긍정, 어떤 판사는 부정. 계속 나뉘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온체인 생태계에서 내 부하, 내 쫄병, AI 에이전트들이 직접 계약도 따고 직접 일도 하고 돈을 벌고 잃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 생태계에서 내가 없더라도 스스로 계약도 맺고 거래도 하고 전자상거래가 열려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실물 금융이 지금 될 수 있냐고요. 은행을 거쳐서 24시간 6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힘들죠. 토큰화된 자산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서로 계약을 맺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안들, 클래리티 법안 이런 것들이 승인이 돼야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법안들이 있어야 AI 에이전트들이 돌아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AI 에이전트라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아니어도 내 AI 에이전트들이 거래를 한다. 말은 쉽죠. 될 것 같아요? 물론 된다고는 봐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될까요, 바로?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여러분들 봅시다. 이걸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법적으로 규제가 돼야지. 그러려면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 이런 것들이 승인이 돼야죠, 먼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야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겠죠. AI 에이전트 열릴 거라고 봐요, 저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규제,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가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클루드의 미토스 막아버리죠. 기술력이 아무리 빠르고 막 공격적으로 무섭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막아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제 법안들을 만들려면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늘려서 국채를 찍어내게끔 해야 돼요. 이번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 국채 자기 사기 싫대요.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그 미국 국채를 내가 왜 사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그게 언젠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얘네들이 되겠죠. 얘네들 시장을 키워주면. 그럼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빠르게 승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미리 배관 공사 해놔야겠죠. AI 에이전트, AI 시대 거기에 걸맞게끔 배관 공사를 싹 깔아놔야 그 위에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배관을 쫙 깔아놓으면 그 위에서 AI 에이전트들이 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클래리티 법안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인 가격들 상승을 이끌긴 하겠지만 우리가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또 뭐냐면은 심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무슨 알트코인인지 상품인지 증권인지 아니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코인인지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생기는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이. 그레이존이었단 말이야, 알트코인들이. 근데 이제 이게 화이트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는 코인들이 있을 거고 죽는 코인들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힘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게 알트 불장까지 일어나서 진짜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너무 좀 좋겠거든요. 그러길 원하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포트폴리오에 좋을까? 나쁠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중에 어떤 코인이 회복할지도 모르고 어떤 코인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없어져도 될 돈들 무리하게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내가 뭐 한 개를 딱 집어서 넣는 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 섹터별로 나눠 넣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작년부터 내가 지금 현금이 있고 물을 탄다고 했을 때 물려있는 알트코인에 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는 비트 아니면 이더. 암호화폐 시장에 따진다면 주식 해가지고 뭐 AI나 반도체 타면 더 좋고 한번 클레이트 법 한번 봅시다. 다음 주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니까 됐으면 좋겠네요. 한번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